수학 1 9번째 강의 이계 미분 방정식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삼각함수, 사인 함수, 그리고 코사인 함수의 도함수, 즉 미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것을 두 번 미분하게 되면 하나의 미분 방정식이 구성이 된다고 했었습니다. 자, y가 만약에 sin t로 움직인다고 칩시다. 여기 보면 지금 y가 sin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초록색이 되겠죠. 자, 이런 경우에 한번 미분하면 y 프라임을 구하면 x에 대해서 미분하면 그걸 가지고 dy dt라고 했는데 그거는 코사인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초록색 그래프를 미분하면 처음에 시작할 때 여기 기울기가 1이라는 거를 우리가 그림에서 대강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그걸 미분한 이 하늘색 펑션이 y 프라임이 되는데 이게 코사인 t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록색이 sin t가 되면 여기 나오는 하늘색은 코사인 t가 되고요. 자, 코사인 t를 한 번 더 미분합니다. 즉 y를 두 번 미분한 것 되죠. d 세컨드 y dt 스퀘어는 자, 빨간색 그래프가 됩니다. 빨간색 그래프를 보면 지금 초록색을 뒤집어 놓은 것과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함수가 마이너스 sin t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코사인 t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코사인 t. 코사인 t는 여기서 나오는 이 하늘색이에요. 자, 코사인 t를 미분하면 이게 자, 처음 시작할 때 기울기가 제로인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기울기가 점점 작아집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미분하면 마이너스 sin t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다시 이걸 한번 더 미분하면 sin t를 미분하면 코사인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코사인 t가 됩니다. 그래서 보면 사인일 때 두 번 미분한 d 세컨드 y dt 스퀘어가 마이너스 sin t, 즉 마이너스 y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뭘 알 수가 있어요? 이 식을 이용하면 이 식에서 d 세컨드 y dt 스퀘어는 마이너스 y니까 플러스 y는 제로라는 하나의 식이 얻어진다고 했죠. 자, 이게 하나의 방정식이 되는데 자, 어떤 특정한 y가 들어가면 이 식이 만족해요. 그래서 방정식인데 특별히 미분한 게 두 개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방정식인 반정식인데 두 번 미분한 게 들어 있다고 해서 이게 방정식, Second order differential equation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어로는 Second order differential equation. 여러분들 내년에 공업수학 때 더 배울 것이고요. 이번에는 코사인으로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두 번 미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t가 되고, 자, 이것도 정리하면 d 세컨드 y dt 스퀘어 플러스 y 이꼴 제로라는 위에와 똑같은 방정식, 이계 미분 방정식이 얻어집니다. 그죠? 따라서 우리는 뭘 유추할 수가 있냐면 이렇게 얻어지는 이계 미분 방정식에 만족하는 함수가 y가 sin t도 되고 코사인 t도 요거를 만족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위에서 나온 걸 다시 한번 적어보면요. d 세컨드 y dt 스퀘어는 마이너스 y다. 이거 마이너스 y를 옮기면 요와 같이 d 세컨드 y dt 스퀘어 플러스 y는 제로 된다는, 이게 아까 적어본 것처럼 이게 미분 방정식이 됩니다. Second order differential equation. 영어로는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요거는 특별히
어떤 상황에 나왔었어요? 자, 사인 코사인이 요거는 진동하고 오실레이션, 바이브레이션, 그 다음에 뭐 업 앤 다운 하는 어떤 무브먼트, 이런 거에 이런 사인 코사인이 이용이 되고요. 스프링의 그 상하 운동 같은 것들이 자, 이런 폼으로 기술이 되었었어요. 그죠? 이런 바이브레이션, 업 앤 다운, 이러한 움직임, 이런 것에 이것이 이용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용도를 보면, 여기 보면 질량이 있고요. 여기 M은 매스, 질량이 되고, 여기 K는 스프링이 됩니다. 이때 우리가 이 스프링을 밑으로 당긴 다음에 놓게 되면 이 질량은 어떻게 돼요? 스프링 처음에 당겨져 있기 때문에 반대 방향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늘어났다가 다시 올라갔다 다시 늘어갔다. 즉 뭐냐면 이 움직임 Y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자, 이런 코사인 같은 게 되겠죠. 처음에 당겼다가 놓으면 0으로 왔다가 마이너스 1까지 갔다가 다시 원래대로 왔다가 가는 이 파란색과 같은 그런 움직임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움직임을 나타내는 게 바로 사인 코사인이고, 사인 코사인이 여기 나오는 이계 방정식의 이계 미분 방정식의 해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만약에 이 y를 사인이라고 생각하면, 사인 t라고 생각하면 두 번 미분한 게 마이너스 사인이기 때문에 만족하고요. 또 코사인도 두 번 미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이 되기 때문에 이걸 만족합니다. 따라서 이 주어진 박스 안에 들어있는 이계 미분 방정식이라는 미분이 들어있는 방정식의 해는 이렇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y라는 거는 사인도 될 수 있고요, 코사인도 될 수 있고, 그 사인과 코사인이 적절하게 이렇게 더해진 상태의 결과들이 이거의 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런 y를 이렇게 이 미분 방정식을 만족시킬 수 있는 모든 후보들을 다 모아놓은 걸 가지고 우리가 일반해, 제너럴 솔루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A와 B가 이렇게 결정이 돼야 되는데요. 요거는 A하고 B는 이제 어디서 결정되냐면 요거는 초기 조건 결정됩니다. 즉 스프링을 초기에 얼마만큼 당겨놨는지 아니면 초기에 속도를 줬는지 안 줬는지 이런 것으로부터 결정이 되는 A, B가 나오고요. 그러면 그러한 조건들이 주어지면 이 스프링과 질량의 움직임을 완벽하게 우리가 여기서 모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주어지는 이계 미분 방정식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풀이를 하고, 그리고 또 이게 물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쭉 설명을 할 겁니다. 벌써 해를 구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사인 앤 코사인을 미분하면서 우리가 두 번 미분했기 때문에 이 관계가 나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거의 해는 사인 앤 코사인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여러분들 이거는 대학교 다니는 4년 내도록 이 이퀘이션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고 뭐 해를 얻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자, 이번에는요 조금 더 이 문제에 대해서 일반적인 케이스로 만들어 보면요, 시스템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질량이 있고요, 여기 질량은 일반적으로 뭐 단위는 이거는 이제 킬로그램을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스프링 이거는 이제 강성이 되는 거죠. 스프링 개수는 뭐 뉴턴 퍼 미터 이렇게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C는 댐핑인 감쇄입니다. 감쇄. 영어로 그냥 댐핑이라고 이렇게 씁니다. 자, 이렇게 주어지는 경우에 여러분들이 질량체를 처음에 여기 보세요.
0인 위치에서 1만큼 당겨놨죠. 그래서 y를 이 질량체를 밑으로 1 정도 되도록 당겨 놓은 상태에서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 이게 위로 쑥 올라가죠. 그래서 보면 1로 당겼던 게 지금 부호가 지금 y가 밑으로 가는 게 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그래프에서는 위에 있는 게 당겨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놓으면 반대로 쭉 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밑으로 내려왔다가 오실레이션 계속 이렇게 반복하게 되겠죠. 근데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0으로 수렴하게 돼요. 왜 그렇게 됩니까? 여기 있는 댐핑 때문에 그래요. 댐핑은 그 움직임을 마찰로 인해서 에너지를 솟아시킵니다. 그래서 움직임이 결국은 궁극적으로 0으로 되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움직임을 우리가 풀면 여기 나오는 그래프가 되는데, 여러분들 이제 이런 것들을 주로 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한 그 방정식은 어떻게 주어지는가? 그 방정식이요, 여기 나오는 방정식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는 그냥 기본 이름처럼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자, 이거의 움직임을 우리가 y, 이거를 우리가 변위라고 하거든요. 변위. 움직임, 뭐 거리라고 해도 되겠죠. 자, 그거를 y라고 하면 두 번 미분하면 가속도가 돼요. 그래서 자, 질량 m이죠. 질량 곱하기 가속도는 이게 뭐가 돼요? 힘의 단위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이 스프링의 강성 K에다가 늘어난 길이 그 변위를 이렇게 곱하면 뭐가 되냐면 이거는 스프링 포스가 됩니다. 스프링 포스. 그 다음에 여기 감쇄는, 자, 감쇄는 속도의 이제 감쇄력은 속도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감쇄 계수와 속도를 곱한 요건 이제 감쇄력이 돼요. 요거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관성력이라고 하고요. 요거는 댐핑 포스, 감쇄력이라고 하고, 요거는 스프링 포스, 스프링력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제로가 된다는 그런 의미가 돼요. 이 운동 방정식이. 그래서 요렇게 mck로 주어지는 걸 가지고 my2 프라임 더하기 cy 프라임 플러스 ky 이꼴, 지금 외부 힘이 없죠. 그냥 제로가 됩니다. 자,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equation of motion, 모션은 움직임이라는 뜻이고요. equation은 방정식이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운동 방정식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여기 주어진 일반적인 MCK로 주어지는 그러한 시스템의 기본적인 방정식이에요. 그러면 이 방정식만 주어지면 안 되고요. 반드시 여기 초기 시간 t가 0일 때에 이거의 위치, 초기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시간 0일 때에 이 질량의 초기 속도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즉 이거는 이 두 개를 우리가 합쳐서 뭐라고 하냐면 초기 조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초기 조건. 이니셜 컨디션이 되고요. 요거는 초기 위치가 되는 거죠. 요거는 뭐가 해야 돼요? 초기 속도가 됩니다. 이러한 정보들을 두 개를 여러분들이 같이 입력을 해줘야 이 스프링 질량 감쇄 시스템의 완벽한 운동들을 시간에 따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일반적인 운동 방정식, 스프링 질량 댐퍼, 이런 감쇄 시스템의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에 대한 이제 일반적인 것들은 2학년 때 공업수학 때 쭉 전체적으로 풀게 되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MCK가 어떤 특별한 값을 갖는 그런 케이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여기 C가 들어가면 댐핑이 생겨서 이렇게 변이들이 결국 초기 위치로 제로로 수렴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여기 C가 없는 M하고 K만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들 여기 나오는 질량과 스프링으로만 되어 있는 시스템들을 한번 우리가 따져보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운동 방정식 equation of motion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때 주어지는 equation of motion은 댐핑이 없어요. 댐핑이 없어서 앞장에서 있었던 그 my2 플러스 cy 프라임 플러스 ky 이퀄 0에서 cy 프라임이 없어진 겁니다. 남는 거는 my2 프라임 플러스 ky 이퀄 0만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초기 조건 두 개가 주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초기 여기 위치가 주어지고요. 얼마나 당겼느냐, 얼마나 압축시켰느냐, 그 다음에 초기 속도가 이렇게 주어집니다. 자, 특별히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 질량이 있는데 이 질량을 우리가 킬로그램이라고 할 거고요. 일단 여기서 우리가 쉽게 하기 위해서 이게 1kg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리고 여기 스프링 상수 K인데요. K도 마찬가지로 1, 요거는 뉴턴 퍼 메타. 단위 길이를 압축하고 인정하는데 몇 뉴턴의 힘이 필요한가? 요게 이제 스프링 계수의 정의가 되는데 우리가 1 뉴턴 퍼 미터. 1m를 느리거나 1m를 줄이는데 1뉴턴의 힘이 필요한 그러한 케이스라고 생각합시다. 이건 뭐예요? 스프링이 되게 약한 스프링이 되죠. 1m를 느리는데 1kg, 100g 정도만 있으면 된다니까 아주 약한 스프링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나중에 나오는 결과들을 보면, 이 스프링의 어떤 스프링 계수가 되게 작은 이유이기 때문에 금방 말했던 대로, 실제 우리가 쓰는 스프링하고는 그거보다는 매우 약한 그런 스프링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문제의, 간략화를 위해서 우리 K가 M을 전부 다 1로 두겠습니다. 자, 그럼 1로 두면 여기에 있는 M하고 여기 나오는 M 1이 되고요. 여기 나오는 K가 1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Y 두 번 미분한 거 더하기 Y가 0가 됩니다. 그거를 다시 우리가 이렇게 미분 형태로 쓰면 D 세컨드 Y dt 스퀘어 플러스 Y는 0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게 왜 이런 식으로 주어지는지를 한번 여러분들 설명하면요. Why? 왜 그러냐면 이게 뉴턴의 운동 방정식에서 나오는 겁니다. F는 ma. 자, 뭡니까? 어떤 물체에 가해지는 모든 힘을 더하면 이게 뭐하고 같아요? 그 물체에 유발되는 가속도의 크기하고 같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스프링을 밑으로 Y만큼 당겨놨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자, 스프링이 여기 있다고 칩시다. 이걸 밑으로 당겨놨어요. 그러면 이 스프링이 받는 힘은 어떻게 돼요? 이 스프링이 늘어나 있기 때문에 그 스프링이 질량을 위로 끌어올리려고 하겠죠. 자, 밑으로 가는 방향이 Y이기 때문에 자, 위로 가는 힘은 어떻게 됩니까? Y가 늘어나면 그 스프링 포스는 KY가 돼요. 근데 방향은 위쪽으로 가니까 지금 밑으로 가는 게 플러스이기 때문에 요거는 마이너스 KY가 되고요. 자, M은 그대로 있고요. A는 뭡니까? A는 여기 나오는 Y를 두 번 미분하는 거죠. 그래서 D 세컨드 Y dt 스퀘어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운동 방정식 유도될 때 여기 나오는 뉴턴의 법칙에서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M D 세컨드 Y dt 스퀘어 플러스 ky 이퀄 0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여기 m과 k는 모두 다 우리가 m1, k1, m은 킬로그램이 되는 거고 k는 여기 뉴턴 퍼 미터 이렇게 주도록 했습니다. 1, 2를 넣으면 여기 나오는 요 식이 유도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초기 조건은 요거는 at 어디서요? t equal 0 시간 0에서의 위치하고 그리고 속도를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들을 다 정리하면
자, 주어진 방정식은 y를 2번 미분한 거 더하기 y는 제로가 되고, 초기 조건으로는 t가 제로일 때의 위치하고 그리고 속도가 주어집니다. 그러면 요거를 만족하는,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우리 일반해라고 그랬죠. 일반해, general solution. 일반해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사인 앤 코사인이 이걸 다 만족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y는 사인과 코사인이 다 만족하고 그것을 더해 놓은 것도 만족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사인을 집어넣으면 이게 만족하죠. 코사인도 만족하면 0이 되죠. 그래서 두 개 다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역시 0이죠. 그래서 이게 두 개 다 만족하는 거고, 여기 나오는 A하고 여기 나오는 B, 요거는 바로 여기 나오는 경계 조건에서, 초기 조건에서부터 여기에 계산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이 되어서 나옵니다. 자, y가 제로일 때 여기 제로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코사인 제로는 1이 되고, 그 다음에 사인 제로는 이게 0이 되죠. 사인 제로는 0이 됩니다. 0을 집어넣으면, 자, 여기다가 0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y 제로는, 사인 제로는 0이기 때문에 그냥 이 텀은 없어지고, b 코사인 제로는 1입니다. 이게 b가 돼요. 그죠? 이게 뭐란 뜻이에요? y 제로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한번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y 프라임을 미분하면, 이거를 한번 미분해 보면 a sin t가 되고, 미분하니까 sin t가 아니고요, a 코사인 t가 되고 마이너스 b sin t가 되죠. 자, 이때 0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a가 되고, 여기 코사인 t는 1이 되니까, 여기 sin t는 제로가 되니까 이게 뭐가 돼요? 이게 v0가 되죠. 따라서 실제대로 보면 여기 나오는 a는 v0가 되고요, 여기 b는 어떻게 됩니까? b는 y0가 됩니다. 실제로 값을 계산해 보면 여기 있는 초기 조건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y가 사인과 코사인의 어떠한 앞에 a, b 어떠한 값을 곱해 놓은 것을 더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시간 t가 흐름에 따라서 이 움직임이 0으로 수렴하지 않아요. 이게 움직임이 이렇게 0으로 수렴하지 않습니다. 0으로 수렴하지 않고요, 계속 움직임이 처음에 유지했던 진폭이라는 거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것을 가지고 진폭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유지하는 운동이 돼요. 즉 마찰이 없기 때문에, 에너지의 소산이 없기 때문에 진폭이 일정하게 계속 움직임이 일어나는 그러한 시스템이 됩니다. 이게 매스 스프링 시스템이에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조금 더 일반적인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마찬가지로 매스 스프링 시스템인데요. 이번에는 여기 나오는 질량 m과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k가 1이 아니라 여기 나오는 거는 m kg, 여기는 스프링 상수가 k 뉴턴 퍼 메타를 유지하고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한번 봅시다. 그렇게 되면 요거는 m d 세컨드 y dt 스퀘어 플러스 ky가 됩니다. 요건 앞에서 왜 그렇게 되는지 뉴턴의 법칙을 이용해서 유도를 했고요. 그 다음 마찬가지로 초기 조건, 요렇게 초기 조건이 주어져 있어요. 초기의 속도가 v0고 초기의 위치가 y0다. 즉 y0, 이 스프링을 y0 위치에다가 놓고 또 초기 속도를 v0를 줬다고 칩시다. 그랬을 때 움직임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우리가 유도해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m은 질량이기 때문에 0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식을 우리가 양변을 m으로 나눕니다.
그러면 나오는 식은 어떻게 됩니까? m으로 나눴으니까 d second y dt square 플러스 m으로 나눴으니까 n분의 k y equal 0가 됩니다. 이런 식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거 여기 1일 때는 풀었었는데,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자, 여기에서 이 부분 있죠? n분의 k n분의 k를 여기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의도적으로 오메가 제곱이라고 이렇게 한번 치환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n분의 k를 오메가 제곱으로 치환합니다. 자, 그러면 사실은 이 n분의 k가 물리적으로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 n분의 k는요, 우리가 여기서 뭐 n분의 k를 그냥 오메가라고 놓을 수도 있는데, 오메가 제곱으로 놓은 이유는 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오메가라고 놓는 것보다 오메가 제곱으로 놓는 게 더 편리하기 때문에 오메가 제곱으로 놓고요. m은 질량을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k는 그 스프링의 그 스프링 상수를 나타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물리적으로 봤을 때 어떤 스프링 그리고 질량 시스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일한 스프링 K에 질량을 큰 것을 달고 여러분들 한번 당겼다가 나와 보세요. 그러면 그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진동하는 그 빠르기가 진동수가 더 작아질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예, 그 다음에 동일한 질량에 대해서 K 스프링 상수를 더욱더 큰 걸로 바꿉니다. 그러면 그 질량을 당겨놨다가 놓으면 그 시스템이 진동하는 게 훨씬 더 빨리 진동이 됩니다. 그래서 n분의 k라는 거는 어떤 그 질량 스프링 시스템이 얼마나 빨리 진동하는가 하고 관련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아까 설명한 것처럼 n분의 k를 여기서 이렇게 유도가 됐는데 요거를 오메가로 두지 말고 오메가 제곱으로 두게 되면 이 주어진 식은요, 자,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우리가 요거 d second y dt 스퀘어를 y 프라임으로 이렇게 쓰게 되면요, 플러스 오메가 제곱 y 이퀄 제로라는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어떻게 됩니까? 두 번 미분한 거 더하기 오메가 제곱 y는 제로가 됩니다. 앞에서 봤을 때는 y2 프라임 플러스 y 이퀄 제로에 대한 일반에는 뭐였습니까? 그거는 y 이퀄 a sin t 플러스 b 코사인 t였어요. 근데 만약에 이계 미분 방정식이 이렇게 되면요, 자, 이것의 일반에 이계 미분 방정식의 일반에는 밑에 주어진 것처럼 이렇게 주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자, 여기서 sin 오메가 t, 코사인 오메가 t가 있고 앞에 개수들이 이렇게 정해졌죠. 개수들은 어디에서 온다고 그랬어요? 초기 조건에서 결정되어서 온다고 그랬고, 자, 그럼 sin 오메가 t, 코사인 오메가 t가 과연 여기 나오는 이 이계 미분 방정식의 일반해가 될 수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sin 오메가 t를 한번 미분하면 뭐가 됩니까? 자, 여러분 아직까지 여기서 앞에 그 sin 오메가 t에 대한 sin t에 대한 미분은 했는데, 그죠? sin 오메가 t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아직까지 사실은 뒤에 좀 더 배워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sin t를 미분한 거하고 sin 오메가 t를 미분한 거는 여러분들 우리가 그래프를 생각해 봐도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sin 오메가 t라고 하면 오메가가 만약에 2라고 하면요, sin t보다 어떻게 되냐면 그 sin은
값이 1이 됐다가 마이너스 1이 됐다가 1이 되는 그런 형태로 변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sin 2t가 되면 그러한 그 나타나는 현상들이 2배 빨리 나타납니다. 그죠? 그것처럼 이 sin 오메가 t는 미분하게 되면요. 뭐가 되냐면, 자, 여기다 써보면, sin 오메가 t를 우리가 t에 대해서 미분하게 되면 뭐가 되냐면, 이거는 코사인 오메가 t가 되는 건 맞는데, 앞에, 여기 있던, t 앞에 있던 이게 앞으로 튀어나옵니다. 한 번이 나타나요. 오메가가 튀어나옵니다. 자, 그리고, 코사인 오메가 t를 우리가 t에 대해서 미분하게 되면, 이거는 코사인을 미분하면 사인이 되죠. 마이너스 사인인데, 사인 오메가 t는 그대로 오고, 앞에 이렇게 오메가가 나옵니다. 그 오메가는 어디 있었어요? 여기 사인 함수 t 앞에 있었던 거죠. 이런 개수들이 튀어나옵니다. 그러면 사인 오메가 t를 2번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한 번 더 이걸 미분하면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의 사인 오메가 t가 됩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코사인 오메가 t를 2번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에, 자, 여기 마이너스 오메가, 여기 사인 오메가 t 한번 미분하면 오메가가 더 나오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코사인 오메가 t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이거의 일반에는 사인 오메가 t가 됩니다. 뭐가 더 생겼냐면 여기 y 앞에 오메가 제곱이 들어가면서 여기 오메가가 더 추가됩니다. 자, 여기서 왜 n분의 k를 오메가 제곱으로 했는지가 나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n분의 k를 오메가라고만 그냥 썼으면요, 여기에 뭐가 나와야 되냐면 사인 루트 오메가 t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게 일반에서 루트가 들어가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아예 n분의 k를 오메가 제곱으로 이렇게 두게 된 것이고요. 또 물리적으로 우리가 단위를 따져봐도 이걸 오메가 제곱으로 두는 게 맞습니다. 자, 그렇게, 자, 일반적인 이제 m과 k가 주어졌을 때는 일반해가 y 꼴 a sin 오메가 t 플러스 b 코사인 오메가 t가 된다는 거고요. 이때 오메가는 오메가 제곱이 n분의 k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y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y 프라임 한번 계산해 봅니다. y 프라임 t는, 자, a sin 오메가 t 미분하면 오메가부터 먼저 쓰면요, 오메가에 a 코사인 오메가 t가 되고, 뒤에 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오메가 b의 사인 오메가 t가 됩니다. 자, 이런 결과를 우리가 일단 얻을 수가 있고요. 이걸 왜 하냐면 여기 나오는 초기 위치하고 초기 속도를 대입해서 a하고 b가 정확하게 y0와 v0로 어떻게 표현되는지 보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초기 위치 한번 넣어 볼게요. y 시간 t 이퀄 0에서 y0는 이게 주어진 게 y0로 주어졌죠. 한번 넣어 봅시다. 여기에다가 그대로 넣으면 되죠. 넣어 보면 a sin 오메가 t인데 t가 0이기 때문에 이 항은 없어지고요. 남는 거는 b 코사인 오메가 t에서 t가 0가 되면 이거는 그냥 1이 되니까 b는 뭐가 돼요? b는 y0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 한번 미분한 것을 우리가 시간 t 이퀄 0에서 조건을 준 것이 v0입니다. 그러면 그걸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한번 미분한 거의 초기 값은 v0였습니다. 자, 이 관계를 넣어 보려면 이 관계는 어디에다 넣어야 됩니까? 여기다가 넣어야 되죠. 자, 넣어 보면 자, 앞에 건 어떻게 돼요? 코사인 오메가 t에서 t가 0가 되면 1이 되니까 이거는 오메가 a 되고요. 뒤에 건 어떻게 됩니까? 사인 0가 되니까 이건 0이 되죠. 그래서 이게 뭐가 돼요? 이게 v0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따라서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b는 y0였고 a는 오메가 분의 v0가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질량이 mkg이고 그 다음에 스프링이 k 스프링 개수를 가지고 초기 조건이 위치가 y0 속도가 v0인 이계 미분 방정식의 최종해 따라서 주어진 이계 미분 방정식의 최종해 는 이렇게 주어집니다. 자, 이 부분이 뭐였어요? 오메가 분의 v0가 a죠. a가 됐고 sin 오메가 t 플러스 b는 y0 코사인 t 이와 같은 최종해를 얻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주어진 문제를 그냥 이 식을 그대로 이용해서 푼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기 오메가는 어떻게 계산해요? n분의 k를 계산해서 그걸 오메가 제곱으로 놓으면 오메가는 거기다가 스퀘어 루트 씌우면 나오는 것이고요. 오메가 계산됐고 그 다음에 v0하고 y0는 주어진 조건이니까 아주 간단하게 이 시스템의 움직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게 뭐냐면요. 바로 오메가 제곱은 n분의 k라는 관계가 되는데요. 이때 양변을 우리가 루트를 취하게 되면 오메가는 루트 n분의 k가 됩니다. 자, 이 오메가를 주기 운동에서 각 진동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진동수이긴 한데 그 각과 관련된 그런 진동수라는 뜻이 되겠죠. 영어로는 angular frequency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는 각 주파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의 단위는 진동수고 그리고 이 앵글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radian per second가 됩니다. 단위 시간당 물체가 움직인 각도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이 오메가는요 2파이 f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이 f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진동수 또는 주파수라고 하고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프리퀀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진동수와 주파수는 단위 시간당 얼마나 많이 그 현상이나 과정이 일어나는가를 나타내기 때문에 단위는 시간분의 즉 타임분의 1이 되겠고요. 우리가 주로 많이 쓰는 것은 단위 시간당 즉 단위 초당 어떤 일어나는 현상이나 과정의 수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허르츠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따라서 주기운동에서 그 현상이나 과정이 한번 일어나게 되면 우리가 그것을 회전운동으로 생각하게 되면은 그것은 한 바퀴 회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F에다가 2파이를 곱한 것이 바로 오메가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각 진동수, 각 주파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오메가는 2파이 F이기 때문에 F는 2파이분의 오메가가 되고요. 이 오메가가 여기 앞에 있는 루트 n분의 k를 쓰게 되면 F는 2파이분의 1 곱하기 루트 n분의 k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대문자 t는 주기를 의미합니다. 주기, 피리어드입니다. 이 주기라는 것은 주기운동에서 그 현상이 완전하게 반복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단위는 시간, 주로 세컨드를 쓰게 되고요. 이것은 여기 나오는 진동수 또는 주파수의 역수가 됩니다. 따라서 진동수가 2Hz, 즉 단위 시간당 2번 그 현상이나 과정이 일어난다고 하면요. 그 현상이 일어나는데 걸리는 시간은 0.5초가 되겠죠. 그래서 주기와 진동수는 이러한 역수의 관계가 있고요. 이 t, 주기를 여기 나오는 오메가로 나타내게 되면 f분의 1이기 때문에 이 f의 역수 오메가 분의 2파이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t는 f분의 1 또는 오메가 분의 2파이가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봤던 이 질량 스프링 시스템에서의 그 변이 Y를 보게 되면요. 만약에 이 오메가가 커지게 되면 이 질량 스프링 시스템에서 질량의 움직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주기가 이 오메가가 커지게 되면 이 분모가 커지는 거기 때문에 주기는 짧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 움직임 현상들이 반복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짧아지게 됐고요. 반대로 이 오메가가 작아지면 주기가 커지기 때문에 이 움직임에 있어서 그 움직임의 현상이 반복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주기는 늘어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야 될 것이요. 이 오메가라는 것이 이 단위가 라디안 퍼 세컨드가 됩니다. 따라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그 회전 운동을 배우게 되는데요. 그 회전 운동에서 단위 시간당 물체가 회전한 각도를 나타내는 angular speed가 있습니다. 그거의 단위를 보게 되면 angular speed는 단위 시간당 물체가 회전한 각도이기 때문에 시간분의 각도가 돼요. 그래서 여기 이걸 쓰고 있는 이 오메가하고 같은 단위를 쓰게 됩니다. 근데 차이점이라고 하면요. 여기에서 우리가 나타내는 오메가는 주기 운동에서 나타나는 각 진동수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리고 각 속도 angular speed는 일반적인 회전 운동에서 그 회전이 단위 시간당 얼마나 회전한 각도가 발생하느냐, 그것을 나타낸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물리량은 다르지만 우리가 그것이 회전 운동의 특성상 같이 혼용해서 쓰는 경우도 있지만요. 이렇게 완벽한 주기 운동을 나타낼 때는 우리가 오메가를 각 진동수 또는 각 주파수로 부르는 것이 더 확실한 명칭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여러분들한테 질량 스프링 감쇄 시스템에 대한 것도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질량과 스프링으로만 되어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한번 문제를 풀어봐서 이게 어떻게 풀리는지를 한번 해볼게요. 자, 특별히 여기에 질량이 1kg이고, 자, 질량이 1kg입니다. 그 다음 스프링 상수가 1뉴턴 메타인 그러한 시스템이 있다. 초기 조건으로, 자, 보면 초기 속도는 제로고요. 제로일 때 Y를, 자, 여기서 10분의 1만큼만 살짝 당겨 놓고 이 스프링을 놓았을 때 움직임이 어떻게 될 건가를 한번 구해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지금 M하고 K가 다 1이기 때문에 주어진 운동 방정식은 d 세컨드 y dt 스퀘어 플러스 y 이꼴 제로가 되고요. 자, 여기서 초기 조건은 이게 위치가 되고 이게 속도가 됩니다. 자, 이거를 풀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자, 이거의 일반에는 어떻게 됩니까? 일반에 yt는 이게 1, 1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어떻게 돼요? a sin 오메가 t인데 오메가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오메가는 어떻게 돼요? 오메가 제곱은 이게 n분의 k였는데 이게 1이죠. 따라서 오메가는 1입니다. 그래서는 플러스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sin t 되고 b 코사인 오메가 t에서 오메가는 1입니다.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여기 초기 조건들을 집어넣으면 A하고 B가 결정되기 때문에 한번 미분을 한 게 필요하겠죠. 미분하면 A 코사인 T가 되고요. 마이너스 B 사인 T가 됩니다. 자, Y 제로일 때 10분의 1이죠. 이게 10분의 1입니다. 이게 집어넣으면 여기다 제로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인 T 0이 되니까 없어지고 B 코사인 제로는 1이니까 B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B가 10분의 1인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 Y 프라임 T는 제로입니다. 이게 제로인데 여기에다가 집어넣으면 되죠. 코사인 제로는 1이기 때문에 이게 A가 되고 그 다음에 사인은 제로가 되니까 이 텀은 없어집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뭐가 나와요? A는 제로고요. B는
10분의 1입니다. 아주 간단한 게 나왔죠. 따라서 최종 해는 뭐가 돼요? y of t는 해보면 a는 제로이기 때문에 이 텀은 없어지고 b가 나오니까 b는 10분의 1 코사인 t라는 겁니다. 아, 이거를 초기에 10분의 1만큼만 당겨 놓고 그대로 놓게 되면 이 움직임은 어떤 거와 똑같냐 하면 10분의 1 코사인 t의 움직임과 같다는 겁니다. 그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x축이 시간이고요. 이게 시간입니다. 이게 y of t예요. 계산해보면 자, 초기 t가 제로일 때 어때요? t가 제로일 때 여기 문제를 보면 t가 제로일 때 y는 10분의 1이랍니다. 여기 보면 여기죠. 이게 0.1 10분의 1인 거 맞아요. 그 다음에 초기 속도는 어떻게 됩니까? 초기 속도는 이거 미분하면 10분의 1 sin t니까 sin t에다가 0을 넣으면 제로 되는 거. 예. 초기 조건 다 만족하고요. 그 다음에 sin 자 10분의 1 코사인 t 그대로 그려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한번 원래대로 움직임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약 2파이 정도 걸리는 거죠. 2파이 맞죠? 그래서 여기까지 걸리는 시간 요걸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주기 피리어드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 진폭은 어떻게 되냐면 진폭은 여기 나오는 10분의 1하고 같아요. 이게 진폭입니다. 0에서부터 여기 최대 높이까지 이게 진폭이에요. 진폭은 이 신호의 진폭은 우리가 이걸 앰플리튜드라고 이렇게 합니다. 앰플리튜드 이건 진폭이 뭐예요? 10분의 1 주기는 얼마였어요? 이거는 2파이죠. 2파이 세컨드 초로 했으면요. 자, 그래서 앞에서 한번 보면 주기가 오메가 분의 2파이였죠. 그죠? 근데 오메가가 여기서 얼마였어요? 오메가는 1이니까 주기가 2파이 되는 거 알죠? 그러면 진동수 프리퀀시 어떻게 진동수 프리퀀시는 어떻게 됩니까? 요거는 주기의 2분의 1이니까 2파이 분의 1 허르츠가 됩니다. 자, 그럼 뭐예요? 이거는 한번 원래 1초 동안에 몇 허르츠, 1초 동안에 몇 번 움직임이 나타난다는 겁니까? 2파이 분의 1. 그죠? 여기 1초 동안에 움직임이 전체 중에서 2파이 분의 1만 나타난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푼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계 미분 방정식을 풀게 되면 주어진 질량 스프링 시스템의 완벽한 거동들을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조금 더 복잡한 거 한번 볼게요. 자, 앞에 문제랑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뭐가 틀리냐면, 자, 초기 위치는 여기서 1kg을 10분의 1만큼 당겨 놨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1Nm 라는 그 스프링 개수를 쓰는 것도 동일합니다. 다른 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초기 속도를 주는 겁니다. 자, 요거를 10분의 1만큼 당겨 놨는데요. 당겨 놓은 상태에서 또 초기 속도를 밑으로 1m/s라는 초기 속도를 준 겁니다. 자, 요 부분이 시스템에 초기 속도를 부여했다. 자, 이게 이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초기 속도는 이 시스템의 운동 방정식하고는 무관합니다. 자, 여기서 m하고 k가 다 1이기 때문에 d 스퀘어 d second y dt 스퀘어 플러스 y 이퀄 제로는 0이 되고요. 단지 달라지는 거는 초기 위치는 그대로 10분의 1이고 여기 초기 속도가 1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m하고 k가 다 1이기 때문에 오메가 제곱은 m분의 k에서 이게 1이 되고요. 여기서 오메가는 우리가 1, 오메가는 양수만 쓰면 되기 때문에 1로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주어진 거에 문제를 푸는 거는 이제 일반해부터 시작합니다. 자, 일반해 y of t는 이거는 오메가 1이기 때문에 a
사인 오메가가 1이니까 그냥 이걸로 씁니다. b 코사인 t가 됩니다. 자, 한번 미분한 게 1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분한 것도 적어 봅니다. 한번 미분하면 이거는 a 코사인 t가 되고 b 사인 t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조건들을 하나씩 다 집어넣습니다. 먼저 y가 0일 때 제로 집어넣으면 b가 남고요. 근데 b가 이게 얼마입니까? 10분의 1입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한번 미분한 거 0을 집어넣으면 여기다 0을 집어넣으면 뒤에 건 없어지고 a가 남고요. a가 근데 이게 얼마여야 됩니까? 1이어야 되죠. 왜냐하면 이게 여기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해는 어떻게 됩니까? 최종해 일반해는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결정되지 않은 A, B를 가진 걸 일반해라고 하고, 최종해는 이제 모든 A, B가 다 결정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A는 1이니까 sin T가 되고요. 플러스 10분의 1 코사인 T가 됩니다. 이게 최종해가 돼요. 자, 그런데 최종해를 보면 아까 10분의 1 코사인 t에다가 없던 게 뭐가 생겼어요? 이 사인 t가 생겼죠. 그죠? 자, 이게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 어떻게 그려요? 이게 사인 t하고 10분의 1 코사인 t를 여러분들 한 번에 여러분들이 그리기가 쉽지 않죠. 그죠? 쉽지 않아요. 자, 그래서 한번 보면 여기 나오는 점선 부분이 있죠. 점선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빨간색 있습니다. 여기. 자, 이 부분 y는 sin t 플러스 10분의 1 코사인 t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기하고요. 그 다음에 또 진폭을 나타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앞에서는 그냥 사인 하나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코사인 하나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주기라든지 그리고 진폭을 우리가 나타내기가 쉬웠었는데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인 코사인이 같이 있기 때문에 진폭이 얼마인지 사실 결정하는 게 여기서 쉽진 않아요. 근데 주기는 어떻게 됩니까? 주기는 여기서 사인 오메가 t, 코사인 오메가 t이기 때문에 오메가가 1이기 때문에 주기 자체는 t는 앞에서 했던 것처럼 2파이분의 오메가분의 2파이죠. 그래서 주기 자체는 2파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여기서 주기는 오메가가 1이기 때문에 주기 t는 이게 오메가분의 2파이고 여기 오메가가 1이기 때문에 이게 2파인 걸 알 수 있어요. 주거는 이게 세컨드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진폭 같은 것들을 한 번에 알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러한 형태로 나와 있는 사인과 코사인이 같이 있을 때 우리가 이거를 하나의 코사인과 하나의 사인으로 바꿔줍니다. 자, 한번 이제 마지막으로 이걸 설명을 할게요. 자, y가 a sin t 플러스 b 코사인 t 이런 식으로 나타냈을 때 요거를 사인이면 사인, 코사인이면 코사인,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인을 이제 편리하게 생각하니까 사인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바꾸는지 한번 보세요. 자, y 꼴 a sin t, b 코사인 t가 주어졌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삼각형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직각삼각형이고요. 여기서 각도를 우리가 요거를 파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파이. 이게 그리스 문자로 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부분을, 이 부분을 A, 밑변을 A, 자, 이 부분을 B라고 하고, 그러면 직각삼각형이기 때문에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이게 C가 되고요. 이거는 뭐가 되냐면 C의 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기 때문에 C 자체는 길이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A제곱 플러스 B제곱,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y 꼴 a sin t 플러스 b 코사인 t에서 어떻게 우리가 조작을 하냐면요, 여기 양변에
자, y는 그대로 두고 이 오른쪽으로 어떻게 했냐면 a sin t에다가 c를 곱하고 또 c를 나눠주고 여기 b에도 마찬가지 c를 곱하고 또 c를 나눠주고 그러면 위하고 똑같죠.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여기를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이거 다음에 식이 어떻게 되냐면요. c를 그대로 두고 c분의 a는 뭐예요? c분의 a는 우리가 삼각함수에서 보였죠. c분의 a는 자 c분의 a 이건 뭐가 됩니까? 이거는 코사인 파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사인 파이는 어떻게 돼요? 사인 파이는 c분의 b가 됩니다. 따라서 여기 나오는 c분의 a, c분의 b를 이 파이의 사인과 코사인으로 바꿔줄 수 있어요. c분의 a는 코사인 파이가 되고 그 다음에 곱하기 사인 t가 되고요. 플러스 c분의 b는 사인 파이죠. 사인 파이 그 다음에 코사인 t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자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어요. 자 a, b가 있었고 이 a, b를 이용한 직각삼각형에서 c를 우리가 도입했을 때 a, b 그리고 c를 이렇게 삼각함수로 연관 지으는 관계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고요. 자 그러면 코사인 파이 사인 t 플러스 사인 파이 코사인 t 뭐예요? 이 파이하고 t가 사인 코사인으로 서로 바뀌죠. 요거는 우리가 여러 번 했었습니다.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로 우리가 이 부분을 바꿀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부분은 어떻게 되냐면 바로 사인 t 플러스 파이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가 되냐면 c의 사인 t 플러스 파이가 됩니다. 자, 사인 t하고 코사인 t로 각각 ab가 곱해졌던 게 있었는데 이거를 우리가 사인 하나로 묶은 겁니다. 자, 그러면 c는 아까 여기서 정의가 됐었죠. 그러면 정리하면 y는 어떻게 됩니까? y는 c가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되는 거고 사인 t 플러스 파이가 됩니다. 파이가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뭐가 됩니까? 사인 함수의 하나의 사인 함수가 되는 거죠. 그럼 이게 뭐가 되냐면 요 앞에 있는 요 부분이 비로소 진폭이 됩니다. 진폭 앰플리튜드 그 다음에 자 사인 t는 알겠어요. 사인 t는 알겠어요. 자 여기 앞에 오메가가 1이기 때문에 여기 오메가가 1이 지금 있는 거하고 같기 때문에 오메가가 1이기 때문에 결국 t는 뭐예요? 2파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주기는 2파이 세컨드라는 거 알 수가 있고 그럼 여기 나오는 파이는 뭐냐? 파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위상이라고 합니다. 위상, 페이즈 자 그러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여기 나오는 기억을 해보세요. 자 y equal a sin t 플러스 b 코사인 t가 있는데 요거를 sin t하고 코사인 t로 나눠져 있는 거를 우리가 sin 하나로 바꿔줄 수가 있는데 그 바꾼 게 바로 여기 나오는 y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sin t의 플러스 파이가 됩니다. 그러면 파이는 어떻게 결정돼요? 파이는 자 파이는 여기서 어떤 관계가 있어요? 탄젠트 파이 하면 이게 뭐가 됩니까? a분의 b였죠. 자 그러면 탄젠트 파이가 a분의 b면 이거의 역수를 취할 수 있어요. 역함수를 취하면요. 파이는 뭐냐면 탄젠트의 역함수는 뭐가 되냐면 아크 탄젠트가 돼요. 이렇게 되고 a분의 b를 이렇게 해줄 수가 있어요. 파이는 바로 그렇게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게 라디안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라디안으로 해야 돼요. 디그리로 하면 안 됩니다. 라디안으로 해주면 파이는 바로 a하고 b 이 값에 대한 그 아크 탄젠트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라디안이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돌아가서 한번 이거를 바꿔볼게요. 자, 이 부분 한번 바꿔볼게요.
그러면 그대로 해보면 여기서 지금 A는 1이고 B는 10분의 1인 것 같죠?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돼요? 루트 1의 제곱이죠. 1의 제곱 더하기 10분의 1의 제곱이 되고 사인 t는 그대로 오고 플러스 파이 이렇게 오겠죠. 자, 이거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1 더하기 100분의 1이니까 이거는 어떻게 돼요? 1.01이죠. 그래서 이거는 1.01이 되고 사인이 되고 t가 되고 여기 파이는 어떻게 됩니까? 파이는 아까 이야기했죠. 파이는 아크 탄젠트 a분의 b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a가 얼마입니까? a가 1이었고 b가 10분의 1이니까 이거는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 10분의 1에 해당되는 요거를 계산을 해보면 됩니다. 자, 이 부분에 그 위상을 계산하는 거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설명을 하면요. 자, 위상을 계산할 때는 위상은 아크탄젠트 a분의 b가 되고 여기서 a분의 b에서 a는 1이 되고 b가 10분의 1이기 때문에 아크탄젠트 10분의 1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학 계산기를 이용해서 반드시 각도를 라디안으로 해둔 상태에서요. 아크탄젠트 10분의 1을 하게 되면 0.09966 라디안이 나오게 되고요.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 루트 1.01 사인 t 플러스 여기 파이에다가 이 부분을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그래프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여기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t가 0일 때 0이죠. 그건 어떻게 계산됐냐 하면 자, 요게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요 그림은 바로 1.01 사인 t를 그린 겁니다. 이거의 그래프가 되고요. 이거의 그래프가 되고 위상차가 생긴다는 건 뭐냐? 자, 위상차가 생긴다는 거는 뭐냐면 색깔을 한번 빨간 걸로 표시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찾아야 되는 이 값은 뭐가 되냐면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고 여기에 나오는 이 빨간색 그래프가 실제로 우리가 그려야 되는 우리가 찾고 있는 yt는 sin t 플러스 10분의 1 코사인 t가 되고 이거는 우리가 한 번에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진폭을 알 수 있고 위상을 알 수 있는 걸로 바꿨다고 했죠. 그래서 바꿨더니 이거는 1.01에 sin t 플러스 0.09966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자, 그러면 t가 0일 때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빨간색 값은 뭘 가지냐면 루트 1.01 곱하기 사인 0.09966이라는 값을 가져요. 그래서 초기 값을 여기를 가집니다. 여기를 가져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나오는 요 값이 얼마가 돼야 돼요? 루트 1.01 곱하기 사인 t는 제로가 0.9966이라고 하면 여기 이 값이 되는데 요 값은 얼마가 돼야 돼요? 여기 나오는 초기 조건하고 같아야 되죠. 이게 y 제로하고 같아야 됩니다. 그죠?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여기 나오는 그 하늘색 그래프 1.01 루트 1.01 곱하기 사인 t의 그래프를 어떻게 했냐면요. 옆으로 옮긴 겁니다. 옆으로 살짝 옮긴 거예요. 얼만큼 옮겼냐면 요 값만큼 옮긴 겁니다. 요 라디안만큼 살짝 옆으로 쉬프트를 시킨 거예요. 쉬프트. 자, 이 그래프는 자, 요거를 0.09966만큼 쉬프트 이동을 시킨 겁니다. 어떻게 이동을 시킨 것 같아요? 파란색을 왼쪽으로 살짝 약간만 여기 나오는 요 간격만큼만 여기 나오는 요 간격만큼만 시프트를 시키면 이 점선 그래프에서 우리가 빨간색 그래프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
페이지가 있기 때문에, 그죠? t를 원래 나오는 이 점선 그래프보다 더 빨리 그 어떤 높은 점들이 나오는 거죠. 값이 더 빨리 나오는 거예요. 여기 보면 피크가 되는 것이, 그죠? 여기 시프트 되면서 빨간색 부분이 더 빨리, 더 작은 t 값에서 피크 값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프트 됐다고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모든 시스템들이 주어질 때 여러분들이 최종해를 구하고요. 최종해를 이렇게 사인 코사인으로 두게 되면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설명한 것처럼 진폭 여기 나온 진폭과 위상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봤던 것처럼 초기 조건 만족하고요. 그리고 빨간색 그래프 같은 경우에 여기 슬로브 이렇게 딱 해보면 이게 뭐예요? 이게 슬롭이죠. 슬롭이 기울기가 되는데 이거는 1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사인, 코사인에 대한 미분 설명했고, 그게 2번 미분하게 되면 자기 자신의 부호를 바꾼 것과 같다.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되는 이계 미분 방정식이 있었고요. 이계 미분 방정식으로 이제 표현되는 것 중에 가장 우리한테 와닿는 어떤 실제적인 시스템이 질량 스프링 시스템인데, 이때 이제 질량 스프링에 대한 계수들이 이렇게 들어갔을 때 오메가 제곱이라는 게 n분의 k로 정의가 된다. 그렇게 되면 일반에는 y는 a sin 오메가 t 플러스 b 코사인 오메가 t로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미분하고 또 초기 조건 주어진 것을 넣으면 그 주어진 시스템의 운동들을 명확하게 나타낼 수 있는 해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오늘 이계 미분 방정식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